안녕하십니까. 오늘 1980년생 원숭이띠 경신년생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80년생 원숭이띠가 2020년 현재로는 41세가 되고요. 22년 내년에는 42세가 됩니다. 보통 40대 초반 이럴 때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에 초점을 좀 맞춰본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이동이나 진급이나 아니면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요. 또 그동안 직장을 다녔던 분들 중에서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좀 일찍 창업을 하셔서 기존에 계속 사업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한테 2021년이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공통점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것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편한 환경에서 탈출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불편한 대인관계, 가족관계, 거래관계, 때로는 불편한 관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기도 쉬운 게 바로 이 신축년이 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관계의 단절이라든가 가족관계의 단절, 직장과의 단절, 이런 것들이 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불쑥, 그러니까 사전 예고 없이 선언하는 형태로 이런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는요, 무슨 보상 심리 차원에서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생활 가전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에어컨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라든가 좀 큰 가전제품들이요,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구입을 하거나, 또 자동차 구입 같은 경우도 이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새로운 일과 취미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다른 것에 단절함으로써 그것의 허전함을 이런 걸로 보상받는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은 삶의 자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좀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전혀 새로운 곳에 긴장을 하다 보면 이해를 잘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대인관계나 친구관계, 거래관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단순한 삶에서 또는 약간 좀 지치고 따분한 일상에서의 탈출,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쉽습니다. 다만 경계되는 건 이렇습니다. 이러한 심리의 변동은 80년생 원숭이띠들한테는 자기의 심리 변화가 일어나지만, 내 심리 변화가 이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갑작스럽게 단절을 하고 갑작스럽게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전에 행동을 한다는 것들이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변화를 갖다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선호하듯이 우리 헤어져, 그만 만나, 또 나 그만 다닐 거야, 난 여기 새로 가입할 거야, 이런 선호하듯이 급작스럽건 변화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원숭이띠신 분들이 41면 계속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이동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걸 이동수라고 말하기는 참 난감해요. 급작스럽게 선언하듯이 변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네. 환경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라 치면요, 잘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사표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건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사표를 냈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표를 낸 게 없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꽂혔는지, 대인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하면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준비되지 않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상대도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연인관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인관계는 이게 한 3, 4년 동안 잘 사귀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헤어져. 근데 불쑥 뱉어놓고 자기도 당황하고 상대방도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운기가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불쑥 뱉어지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뭐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헤어지는 단절관계를 가요.
시작은 작게 푹 뱉은 말로 인해서 정말 헤어져 버리는 경우도,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 등 돌리는 경우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툭 뱉은 말이 이렇게 커다란 결과까지 나올 줄은 미처 몰랐다. 몇 년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 21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래선이고 끊어지면 안 될 거래선인데 당신은 거래 못하겠어. 이 한마디 했던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큰 거래의 변화나 사업의 관계의 변화, 구성의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환경의 흐름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21년이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관계가 쭉 지속되는 쪽으로의 행동이 아니라 이 단계를 확 끊어버리는 쪽으로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급작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꼭 뭐에 홀린 것 같아.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예. 만약에 거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툭 뱉은 말로 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다. 그러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거 거래 관계에서 절대 이런 말이 하면 안 되겠구나. 또 중요한 가족한테 절대 이런 일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경계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의하면 그게 되는 일인가요? 주의하면 되지요. 네. 네. 근데 네. 방심하는 순간 또 이제 내가 주의하다가 언제가 되냐면 술을 먹잖아요. 그럼 그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 지금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는 좋은 관계였는데도 나의 그 부주의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보면 이미 좋은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 사전에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해졌다 이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을 네, 얘기 못했다가 네. 이번 내년 21년에 그게 해결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21년 툭 던지는 거예요. 밥 먹다가 우리 뭐 헤어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그 말이 씨가 돼갖고 이혼까지 가요. 그럼 그 결과는 선생님 이거를 그 주위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하지 말라는 것들은 네. 자기가 말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네. 지속하고 싶으면. 네. 근데 관계를 끊고 싶으면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럼 불편한 관계였다면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지게 네. 좋은 했네요? 그러니까 네. 불편한 관계인데 그게 가족 관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중요한 소중한 가족의 가슴에 못 박는 말도 해요. 평생 안 잊어먹게. 평소라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애고 툭 뱉어놓은 말로 인해서 결과차가 터지는 시기가 이게 21년이 주는 운기예요. 근데 정말 거래 관계에서 선생님 불편한 관계였다면 네, 그러면 좋은 돼요. 기회네요. 네, 끊을 수 끊어내면 있는. 돼요.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잘 끊어내지 못하고 아까웠던 게 네. 툭 뱉은 말로 좀 그만하시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뱉은 말 주저넘지 못하니까 나는 관계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갑작스러운 변화로 선생님 잘 다니던 직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일, 전혀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말 낯선 곳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툭 할 수도 있고, 이런 말도, 그러니까 그런 거 터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있던 그 빡빡한 생활 속에 터져버리면 중요한 거래 관계, 직장 관계, 가족 관계에서 그런 생각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서 그런 걸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실수나 속마음들을. 그러면 이게 한두 번 이럴 때 당하면 자기가 바짝 경계를 하게 돼요. 긴장을 하게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쌓여있다 보면 어느 순간 얘는 터지는데 얘를 미리미리 조금씩 터뜨려버리고 좀 빼버리면 중요한 순간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관계나 가족 관계나 중요한 대인 관계에서 어떤 실수가 없으려면 평소에 내가 쌓이는 어떤 스트레스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거를 새로운 일에서 터뜨려 버리자.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제 사업하시는 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해서 변할 땐 괜찮아요. 근데
변화를 원치 않고 이대로 되길 원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실수로 변화될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실수가 인생의 커다란 갈림길로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미리미리 빼줘야 된다. 그러면 막으려면. 창업을 하는 시기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직장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창업을 하는데 좋다고 네. 할 수는 없어요. 창업하는 시기가.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것도 그 새로운 일이잖아요. 네. 충분 이런 거에 도전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것도 이때는 뭘 충분히 준비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대가 처음 내가 이거 먹고 살 거 없을 것 같아. 나 이걸 하려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성공 확률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창업을 하는 시기는 그러면 올해 그 21년보다는 22년이 그래도 나은 건가요? 훨씬 좀 나아져요 이때는. 22년.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투자도 좀 신중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취해요. 네. 이때 22년은. 예. 근데 21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빨라요. 액션이. 그래서 이때 손해보면 크게 손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도 작은 실수로 예. 이때 이루어져요. 이때는 실수. 이득보다는 예. 그 작은 실수로 인해서 커다란 네. 삶의 변화, 큰 손실이 예.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혹이 강한 시기다. 그러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클 때는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980년생 원숭이띠의 2021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